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랜만에 영블리 오셨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하러 왔다가 지금 처음 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5인방이 아니라 거의 장겨울 추미나 선생님 요거거든요. 시즌 1 때 왔다가 시즌 2 때 왔군요. 네. 그럼 오늘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 리뷰하러 온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때 오셨는데 너무 드라마 리뷰만 하고 가셔서 오늘은 좀 의사라는 거를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의사 중에도 또 내과고 특히 소화기 내과 전공하신 분이니까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유산균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말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영블리님을 모시고 유산균 기준 같은 거 선택하는 유산균 특집 네. 많아도 너무 많은 유산균 그렇죠. 먹어도 되는 건지 먹어야 좋은 건지 먹어야 좋다면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썰로만 풀기는 조금 아쉬워서 근처 약국과 드럭스토어를 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유산균을 좀 다 사와봤어요. 오늘 제작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다 쫙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매해 왔는데 이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나왔고요.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평생 유산균은 유산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요새 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블리님한테 그 부분을 좀 부터 여쭤보려고 해요. 유산균은 우리가 너무 입에 붙어서 흔히 알고 있는 거지만 유산균은 딱 정해진 균이에요. 당분을 분해해서 뭐 유산, 젖산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생성을 하는 균을 이제 유산균이라고 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는 미생물 집단을 얘기를 하는데 숙주가 먹었을 때 어떤 건강상의 이익을 주는 뭐 미생물 유산균, 뭐 비피더스균, 뭐 효모 같은 걸 다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더 큰 네, 개념. 맞습니다. 그래서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요새 또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이잖아요. 얘는 또 뭐가 다른 거예요? 조금 뭔가 주안점이 다른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뭐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아이들.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럼 우리 몸에 없는 건가요? 없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해서 조금 더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숙주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건강을 향상시키는 생물을 총칭하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어쨌든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먹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이렇게 통통해지라고 네, 가 맞습니다. 통통해지고 먹이군요, 먹이. 뭐 좋은 거를 이제 배출할 수 있게끔. 중간에 있는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 보시면 신바이오틱스라고 적혀 있는데 신바이오틱스는 새로 나온 겁니까? 뉴바이오 SYN이 아마 여기 이제 뭔가 합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너지. 네, 시너지 할 때 그거. 네. 시너지와 바이오틱스를 합쳐서 이제 신바이오틱스라고 하고 물론 프로바이오틱스 넣어주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은 전혀 상관없는 먹이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에 들어가서 어떤 장내 세균에 영향을 주면서 그 세균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A라는 세균을 넣었지만 B라는 세균의 먹이를 같이 넣어주는 방식도 신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보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도 적혀 있고 인체 유래라는 말도 네. 적혀 이 있는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뭐예요? 실제로 된장을 그냥 먹는 것보단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된장찌개 자체도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알려져 있어서 그럼 그거의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마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어떤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어렵게 돌려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생물들이 막 활동을 하면서 이게 프로바이오틱스 활동을 하면서 어떤 대사 산물들을 분비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나 자체 미생물 자체가 어떤 살아가면서 환경이 좀 열악해서 이게 분해가 되면서 죽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 몸에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다. 그 개념이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 개념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죽어서도 좋은 걸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제품은 식물 유래 유산균이라는 말이 적혀 있고요. 식물 유래. 그리고 요런 거는 얘도 식물 유래예요. 얘는 인체 유래라는 말도 적혀 있고 유래가 어디서 됐냐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달라요? 그 균을 어디서 갖고 오는지의 차이를 이제 유래를 볼 수 있어요. 뭐 인체 유래는
뭐 사람한테서 채집을 해서 배양을 한 균이라고 볼 수 있고, 식물에서 뭐 김치 유래 유산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식물에 뭐 김치에서 유래한 그런 유산균이 더 유리하다, 뭐 윤채에서 유래한 유생물이 더 유리하다, 이런 근거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인체 유래 이런 유산균 있잖아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원료가 더 비싸다고. 어쨌든 이렇게 유산균들을 많이 먹는데 꼭 먹어야 하는 겁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된다의 개념을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증상이 있고 좀 불편한 게 있어 그걸 해결하고 싶다, 그 목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제 식품,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블리도 유산균 먹습니까? 저도 최근까지 먹었고 제품이 끊겨서 지금은 안 먹고 있는데, 저도 요즘 가장 유행하는 과민성 장증후군을 갖고 있어서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뭐 변비가 생기고 복부 팽만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먹으면 좀 먹어봤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효과가 딱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먹고 나면 뭔가 좀 장이 편해지는 느낌도 있고 변비도 좀 해결이 되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진짜 많잖아요. 이 제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 진짜 유산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유산균 어떤 거 골라야 되냐고. 일단은 옆에 이런 거 보시면은 요즘은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뭐 어떤 걸 먹든 간에 옆에 있는 영양 기능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을 주로 하시는데, 보고 근데 이걸 봐도 알 수가 없는 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락토코커스, 락티스, 락토바실루스, 랍노서스, 비피도 박테리움, 브레베, 어쨌든 효과 있는 균들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실제로는 원료가 될 수 있는 균주들이 19가지가 정리가 돼 있고,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락토바시러스 유산균이죠. 네. 그리고 뭐 비피더스균, 비피더스 박테리움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뭐 락토코커스, 뭐 엔테로코커스, 스트랩토코커스 이런 커다란 그룹들이 있고, 그 안에 세부 항목된 포함된 균주들이 총 해서 19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비피더스가요. 제가 아는 그 네, 요구르트가. 맞습니다. 거기 속해 있던 이제 유산균들, 그놈들이 이제 비피더스 균입니다. 당을 분해를 해서 유산 또는 젖산만 만든다고 알려져 있지만, 비피더스 박테리움 패밀리들은 그 젖산뿐만 아니라 초산도 같이 만드는 그런 작용으로 알려져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면역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정장 작용들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왕 고르시면은 대개는 한 제품만 포함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실은 흔치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배합을 해서 조합을 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좀 원하는 어떤 타겟되는 증상들이 있다 하면은 그거 맞추고. 비피더스균이 그런 건가요? 그 약간 변비 이런 걸 좀 완화해주고? 비피더스 균이 이제 장내에서 작용을 하면서 생성되는 뭐 지방산, 짧은 지방산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장의 어떤 장상피 세포의 방어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정장작용이나 뭐 변비 혹은 또 설사 그런 것들의 완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아기가 모유수유를 받았을 때 모유 속에 있는 올리고당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흔히 걸리는 뭐 감기라든가 장염, 뭐 중이염에 대한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또 밝혀져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100억 보장 이런 식으로 뭔가 보장균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써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균수, 이게 매덕 말이 얼마나 많은 균수를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균을 포함하고 있는지 요거를 1번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이제 고시할 수 있는 기준이 1억 마리 이상 그리고 100억 마리까지를 이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먹을 때 한 캡슐 뭐 혹은 한 포, 그러니까 일회용 그 용량에. 실제로 보장균수는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넣는 균수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판매되고 그리고 우리가 먹게 되는 그 상황까지, 그러니까 유통기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균수를 어떻게 보면 보장균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 넣었을 때 먹게 되는 최소 양이 100억이면 100억, 뭐 10억이면 10억인 거죠.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는 요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다면서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내 세균이 김 아저씨랑 박 아저씨랑 이렇게 세균이 완전히 다르면 이론적으로는 이분한테 부족한 유산균은 따로 있고 이분한테 부족한 유산균은 또 따로 있고, 둘 다 똑같이 막 장 트러블이 있어도 이분한테 효과 있는 제품은 따로 있고 이분한테 효과 있는 제품은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같은 사람 안에서도 오른손에 있는 미생물과 왼손에 있는 미생물의 유사성은 1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예 다른 어떻게 보면은 객체라고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유산균을 먹었을 때 누구는 너무 효과가 좋았는데 누구는 오히려 더 불편했다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어떤 유산균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얘기를 많이 하시면은 처음 이제 유산균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공인된 회사에서 만들어진 좀 믿을 만한 제품을 일단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먹어봤을 때 나한테 진짜 맞는지 불편감은 없는지 실제 내가 해결하고 싶은 증상들이 좋아지는지를 보고 그 약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바꿀지를 한번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유산균 먹을 이런 섭취 방법을 보면 물 없이 먹으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갖고 계신 제품에서 이렇게 먹어라라고 권고사항이 있으면 그걸 따라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뭐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잊어버릴 수 않게 일정한 시간에 그냥 편하실 때 드시고, 혹은 내가 식사하면서 먹었을 때가 더 편하다 하시면 그렇게 드시라. 그러면은 유산균 같은 거나 이런 걸 먹을 때는 하루에 그냥 이렇게 같은 시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실은 아직까지 정리된 부분은 없어요. 식품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대가 딱 중요하다 이런 연구들이 많지는 않은데, 한번 이제 제품을 시작했으면 저는 가급적이면 한 달 내지 2달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대를 그냥 정해서 그냥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런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는 한데, 혹시 내가 장 건강이 좀 약하다, 염증성 장 질환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장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산균도 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조금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와 상담하시고 나서 시작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항암 하시는 분들, 노약자분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시작하실 때 꼭 담당하시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아나 청소년도 먹어도 됩니까? 실제로 소아 청소년들 위해서 조금 용량을 조절한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직까지는 뭐 용량 자체가 성인 소아가 좀 다르다, 어느 분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서 그래도 좀 주의하셔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뭔가 약을 먹고 있어요. 뭐 항생제나 이런 걸 먹고 있을 때 얘 먹어도 되나요? 그거는 아직은 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오히려 항생제가 실은 몸에 들어가면은 장내 균총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헬리코박터 치료할 때 항생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먹으면서 이거 같이 드세요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둘이 같이 먹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항생제가 얘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불필요한 그냥 성분을 드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는 정리된 건 없고, 그래도 저는 항생제 먹고 항생제가 좀 끝나고 나면은 장내 균총을 충전하셔라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